류마티스 관절염이 이제 심해지면 전신 통증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섬유근육통으로 이제 오인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안녕하세요. 오늘은 류마티스 환자분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멀리 이제 전라남도 광주에서 오신 환자분의 사례입니다. 첫 증상은 머리를 감으면서 손이 올라가지 않는 증상이 생겼다고 하셨고요. 머리를 감을 때 손이 올라가지 않는 증상은 아마 어깨 쪽에 염증이 발생하면서 생긴 증상으로 보이고요. 그 양쪽 손목에 스치기만 해도 아픈 통증, 닿기만 해도 통증이 온다고 하셨었고, 다양한 통증으로 전신의 근육통과 무릎 통증, 목과 어깨 통증 등 다양한 통증으로 대학병원의 류마티스 내과에서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받았던 분이시고요. 근데 이제 저희 유튜브를 보시고 다발근통 류마티스 같다고 하셔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서 내원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맨 처음에 이제 환자분을 봤을 때 일단은 전신통증을 호소하고 계셨기 때문에 섬유근육통은 아닌지에 대한 그런 신체 진찰을 했었는데 일단은 앞통점은 없었고 주로 이제 관절에 통증을 호소하셨었고요. 대학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에는 메토트렉세이튼, 세레브렉슨, 익셀 등이 처방되었었고 익셀은 아마도 섬유근육통으로 잘못 보고서 처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왼쪽 무릎의 초음파로 봤을 때는 염증 소견과 함께 삼출액이 관찰되어서 10cc가량을 주사기로 흡인을 했었고요. 그리고 관절의 검사를 시행을 했었습니다. 이 혈액 검사에서는 류마티스 인자와 항 CGP 항체 모두 높은 수치를 보였었고 ESR과 CRP가 상승된 수준을 보였습니다. 환자분은 혹시 다발근통 류마티스가 아닌가 해서 오셨었지만 일단 이제 환자분의 나이를 봤을 때 50세 이하였기 때문에 다발근통 류마티스 가능성은 적다고 봤었고요. 증상으로 봤을 때도 다발근통 류마티스보다는 류마티스 관절염에 가까운 그런 증상을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이 심하고 약물 처방이 적절하지 않은 이런 경우에는 전신적으로 통증이 퍼지면서 마치 섬유근육통 증상처럼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섬유근육통으로 오인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그래서 이런 전신 통증이 있더라도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가 잘 이루어지게 되면 이런 전신 통증, 관절 통증과 함께 전신 통증이 좋아지는 그런 결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일단 진단을 했었고요. 그리고 류마티스 약물을 다시 조절을 해서 처방을 했었고 마침 오늘 이제 다시 내원을 하셨었는데 약물을 드시고 증상이 많이 호전된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요새 보면은 이렇게 전신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에 섬유근육통으로 진단을 받고 이제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진찰을 해보면 섬유근육통이 아닌 경우도 많고요. 류마티스 관절염인 경우도 있고 아니면 단순 근막 통증 증후군인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신경통이 만성화돼서 오래된 그런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전신 통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섬유근통으로 보기보다는 더 정밀한 진찰과 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 하에 치료를 잘 받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단에 대한 그 의구심을 가지고 계셨었고요. 왜냐하면 약물을 복용한 후에도 증상 호전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상 자체도 흉관절에도 이제 염증이 나타나고 전신적으로 통증이 나타나면서 그리고 이제 근육통처럼 나타나는 증상도 있었기 때문에 류마티스 관절염보다는 혹시 다발근통 류마티스나 다른 질환은 아닐까 해서 오셨던 것 같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이제 물론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지만 이제 여러 여건상 대학병원은 한 타임에도 굉장히 많은 환자분들을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환자분 한 명 한 명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오셨던 다른 환자분의 경우에도 자기는 ESR, CRP라는 게 있는 줄 저희 병원 유튜브를 보고 처음 알았다. 그런 분도 계셨고 검사를 해도 설명을 듣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라고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 이제 심해지면 전신 통증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섬유근육통으로 이제 오인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염증 수치가 실제로 올라갔느냐, 올라가지 않았느냐가 이제 객관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섬유근육통에서는 염증 수치가 올라가지가 않기 때문에 염증 수치가 올라갔다면 섬유근육통보다는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다발근통 류마티스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음파로 봤을 때도 관절이 부어있는 소견, 팔막염 소견이 보인다면 삼미근육통보다는 류마티스 관절염일 가능성이 더 많겠습니다. 그렇죠. 전신 통증이 있을 경우에는 일단은 중요한 질환들을 이제 배제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초음파 검사나 혈액 검사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병원에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류마티스 내과처럼 손가락 관절과 같은 작은 관절을 잘 볼 수 있는 병원에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류마티스 질환은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이런 만성 질환을 이제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때그때 상태에 맞게 정확한 약물을 처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증상이 심하고 질병 활성도가 심한 거에 비해서 약물을 너무 적게 쓴다든지 그런 경우도 볼 수가 있고, 아니면은 증상이나 질병 활성도가 그렇게 세지 않은데 오히려 강한 약물을 쓰는 경우도 볼 수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환자 상태에 가장 맞는 최적의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류마티스 환자분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